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 일본 기준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4% 정도,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 정도 빠졌습니다. 오늘 다행히 코스닥이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면서 2.31% 상승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2%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그 상승의 주체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이 순매수를 4,500억 가량 해줬거든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 하락분에 대한 걸 돌려 세우면서 약간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세게 갈 수 있는 시장이겠느냐 라는 것은 사실상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준다라고 해서 내일에 오전장에 좀 한번 강하게 좀 들어 올릴 때, 그때의 전강 후약으로 장 후반대에 좀 지수가 밀리진 않는지 잘 좀 보시면서 어느 정도 시점에 다시 한번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될지를 결정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봅니다. 우선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는 뭐 장중에 데이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좀 수급이 들어와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좀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 저점이나 혹은 뭐 조금 조정받을 때 들어가서 장중에 매매하시는 것은 괜찮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상승하는 걸로 바뀌는구나, 다시 한번 시장에 강하게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부분은 조금은 더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슈들은 다 좋습니다. 우선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시면 1180원 정도 돼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여기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원달러 환율이 1180원 정도로, 우리가 보통 1300원 가까이 되면 그게 굉장히 좀 리스키하다고 좀 봅니다. 어쨌든 1200원이 넘어가면, 여기 보시겠지만 이번에 코로나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해지면서 이때 3월에서 한 4월 사이에 무려 한 1300원 정도 가까이 환율이 좀 올랐었거든요. 그런 거에 반해서 현재는 118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이슈는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갖췄다라고 좀 보고요. 아울러서 그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이슈들이, 화웨이발 좀 이슈가 계속 좀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처럼 미중 무역 관련된 뭐 주식들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는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이미 한두 번 맞아봤던 충격에 대해서 완충 효과가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아주 강하게 빠지지 않고, 저는 약간의 조정 후에 상승 쪽으로 아마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시점이냐는 정확하게 좀 저도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음봉으로 많이 뺐었습니다. 어제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진 4%, 4.17%죠.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많이 좀 빠졌는데, 오늘 다행히 이렇게 좀 양봉이 좀 나와줬습니다. 사실은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로 전일의 음봉의 반 이상, 보통 이제 반 정도를 기준으로 두거든요.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반, 전부 다 몸통.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반 이상 잡아먹어 주거나, 더 좋은 것은 끝까지 아예 삼켜버리면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 이게 가장 베스트 신호라고 좀 보는데, 뭐 워낙 또 며칠 동안 빠졌기 때문에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우선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 내일 시장을,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이 860, 70포인트를 넘어서 900포인트를 한번 가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기준으로는 매일 오전 10시에 나오는 확진자 수가 세 자리 언더로 떨어지느냐, 수도권의 확진자가 점점점 늘어나는 부분이 좀 더 소강 상태를 이루면서 예전처럼 두 자릿수 좀 떨어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2차 팬데믹이 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모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2400포인트, 거의 500포인트 가까이 찍고 나서 지금 연일 밀렸습니다. 음봉을 거의 4일 정도 맞았는데, 오늘 그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종목별로는 좀 반등이 나온 종목들이 있지만, 지수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온 거라고 보여지지 않고, 매동으로 봤을 때에도 보시는 것처럼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좀 많이 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그렇게 썩 뭐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특히 개별 종목별로 어떤 식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지를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지수도 역시 함께 살펴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 좀 세게 들어오면서 이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이 지수 상승의 주체가 좀 외인이 순매수를 해주거나 기관이 좀 순매수를 해주는 어떤 그런 눈에 띄는 움직임이 좀 나와야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스커버리하고 케미칼, 이 종목이 그래도 여러 그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직은 아주 강하게 대시세를 내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라고 봐요. 그 중에서 특히 뭐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좀 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물론 저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정 후에 다시 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몇 안 되는 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당연히 뭐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 아시겠지만 CDMO, CMO 막 진행한다고 해서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그리고 노바백스와 좀 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계약을 직접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 상장 안 돼 있는 바이오사이언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요. 그게 이제 SK케미칼의 지분은 98% 정도 들고 있죠. 바이오사이언스에 1차적으로 좀 그 영향을 받을 것이고, 추가로 이제 SK케미칼의 지분을 33% 정도 디스커버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디스커버리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는 여전히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라 좀 생각이 되고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여기서 지금 몸통의 하단까지 최대 밀리면 여기까지 밀릴 것이다. 67,000원. 다행히 그렇게 안 밀렸고, 오늘 오히려 이 갭 뜨고 시작했던 요 하단, 그러니까 두 개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캔들이 있다면 이 캔들과 이 캔들인데, 여기 몸통의 이제 하단을 좀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거의 76,700원까지 올라갔어요. 얘가 장중 고점이 76,700원입니다. 상당히 좀 많이 좀 반등을 해줬는데,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좀 밀렸습니다. 이 밀리는 과정은 아마도 좀 개인들이 좀 순매도를 좀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계속 상승을 할 줄 알았는데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물량들을 어찌됐건 그 이번 상승에서 개인들이 좀 순매도를 쭉쭉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때에 사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전에 와서 파셨을 수도 있고, 또 상승을 좀 하니까 더 밀릴 거라는 생각에 좀 파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경고 딱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신용으로 못 쓰기 때문에 현금 100%로 지금 매매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팍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외인이 한 15억 정도, 뭐 아주 소량이긴 합니다만 들어왔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경고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좀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은 이 부분도 뭐 어찌됐건 뭐 악재라면 악재, 혹은 뭐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좀 진성으로 할 수 있는 개인이 아닌 그냥 단기적으로 좀 뜨내기 같이 들어와서 매매를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신용으로 막 지르고 막 질렀다가 또 안 오르면 팔아버리고 막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현금으로 묵묵하게 좀 들고 갈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매수로 들어와 주시는 게 이 종목 자체에서 괜찮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제 생각에는 당장은 이렇게 윗골을 달면서 이때 물린 수량과 이때 물린 수량을 좀 소화해주는 1차적인 소화의 움직임이었다라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수가 어쨌든 간에 이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수가 0.52%밖에 상승을 안 한 상태에서 얘가 뭐 3%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긍정적인 효과로 좀 반등해졌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서 최대 이 67,000원 정도까지 사실 오면 이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까지 안 오고 좀 강하게 좀 밀어서 올렸기 때문에, 물론 최종적으로는 장중 고가보다는 못 올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충분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제가 분봉상으로는 15분봉, 30분봉을 보면서 122평선을 주로 살핍니다. 122평선도 지금 잘 지켜주고 있어요.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홀딩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생각이 좀 들고, 단일가 봤을 때 시간외에서도 0.67% 어쨌든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시간에서 빠지거나 갑자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어떤 악재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다시 좀 가고 있습니다. 뭐 재택근무 관련된 주 알서포트, 그리고 교육 관련된 주 YBM넷, 이런 종목들이 가면서 상대적으로 다시 한번 코로나 관련돼서 좀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들이죠. 뭐가 있을까요? 뭐 진단키트, 뭐 마스크, 치료제, 백신, 기타 등등의 종목들이 종목별로 좀 상이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이슈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좀 그런 시장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뭐 디스커버리하고 그 이하 케미칼5, 디스커버리 5도 여전히 좀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5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저는 주로 보통주를 매매하기 때문에 우선주는 뭐 크게 이슈가 없습니다만, 얘도 오늘 장중에 좀 강하게 상승으로 밀렸고요. 거의 이 네 종목은 하나의 세트로 좀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옥신각신하면서 어떤 종목이 세게 가냐 안 가냐 문제지만, 한 종목이 쭉 빠져버리면 다른 종목이 갈 수 없는 묶음으로 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얘도 지금 이때 물으신 분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장중에 굉장히 강하게 이 전일 음봉까지 다 삼키고 밀리는 그런 움직임이었었기 때문에 외인이 좀 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아직은 이 66,000원 정도 라인이 깨기 전까지는, 깨서 정말 뚫고 밀어버리면 어떤 대응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맞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미칼입니다. 케미칼 오늘 윗골이 안 달고 완전히 그냥 8.1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릴 때에는 이 케미칼의 1차적인 방어선은 요 정도, 이 몸통의 중간 정도라고 봤었고, 만약에 많이 밀리면 22평선과 이 라인대가 저항의 라인대가 만나는 한 33만원 정도가 최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런 우려들을 바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부식을 시키면서 이렇게 강하게 좀 상승하면서 전날에 이 음봉마저도 잡아먹었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더 터지고요. 가장 이상적인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더욱이 주체는 외인과 기관이, 외인 같은 경우에는 125억 정도, 기관이 254억 정도, 합이 거의 370억 가까이 사주면서 모든 주체들이 다 샀습니다. 외국인이 10억 정도 판 거 빼군요, 기타 외국인이. 그래서 아마도 이 케미칼의 상승은 정말 그야말로 제대로 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이 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감을 실어주는 좀 그런 움직임이었다 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케미칼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준다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는 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다시 한번 이 몸통의 상단 정도를 뚫고 한 8만원, 7만원 요 정도 라인이라고 볼게요. 한 78,000원, 그러니까 요 캔들을 좀 삼키면서 갈 수 있는 움직임이 곧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장 상황도 그렇고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가지 복합다단하게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케미칼이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대장 역할을 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디스커버리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디스커버리 좀 수급이 다시 개선이 되면 충분히 좀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케미칼 5 같은 경우에는 엄청 점으로 막 갔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워낙 고점으로 많이 갔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 라인대죠, 이 정도 라인대를 지금 딱 찍고 나서 얘가 여기서 지금 점을 딱 거의, 그죠? 엄청나게 좀 강하게 가고 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뭐 어찌됐건 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근데 지금 이게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제가 보기엔요. 그죠? 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고점이 어쨌든 남아있고 한데, 기준은 이 캔들이 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캔들이 좀 되는데, 어쨌든 얘가 사실은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 앞에 있는 음봉을 잡아먹으면서 이때의 이 몸통의 고점 정도인 라인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충분히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 우선주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좀 생각이 됩니다.
매동도 뭐 좋겠죠? 또 매동이 별로 그렇게 기타 법인에서 들어와줬네요. 거의 핸들링을 지금 이 우 같은 경우에는 웨인하고 좀 기타 법인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관에서 크게 들어와서 움직임은 없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네 종목에 대한 관심, 특히 디스커버리하고 케미칼이 아무래도 우선주보다는 보통주가 좀 더 여러분께서 매매하시거나 여러가지, 그리고 또 밀렸을 때도 좀 덜 밀릴 수 있고요. 우선주는 주식수가 작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세게 밀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디스커버리나 케미칼 쪽에서 매매하시는 걸 좀 더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네 종목은 같이 묶어 다니고 유심히 좀 계속 지켜보신다면 적절한 시점에서 매매 타이밍만 잘 잡으면 좀 좋은, 좀 더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서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보면 좀 차곡차곡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차곡차곡 움직이는 느낌이 좀 있고, 금액상으로 또 워낙 높고, 얘가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 가지고 뭐 영업이익 멀티프리한 좀 될 거예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 4조 4천억 정도 되고, 그렇죠? 예정 상장 예정 포함으로도 있는 게 또 있네요. 추가 상장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조 7천억 정도의 지금 뭐 재무제표는 사실은 뭐 세게 가는 종목에 볼 의미는 없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분기에 80억이니까 83 24, 84 32, 320억에다가 적정주가가 뭐 한 그렇게 따지면 3천억 정도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어찌됐건 모르겠습니다. 뭐 워낙 그 지금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에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멀티플 같은 개념은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한 1조 5천억 정도밖에는 안 될 거예요. 며칠 동안 조정받으면서. 죄송합니다. 이거 업종 차트가 있네요.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케미칼보다 훨씬 가볍죠. 얘가 시가총액이 한 1조 4천억, 1조 5천억 정도로 보고, 또 영업이익은 꽤 높아요. 분기에 1분기 때 822억이었으니까 곱하기 단순히 4만 해도 4천억 정도, 그죠? 84 32 3200억 정도, 거기에 한 10 정도 곱하면 3조 정도. 그러니까 뭐 훨씬 더 한 멀티플 5배 정도니까 훨씬 더 좀 그 단순히 비교하면, 물론 각각의 그 산업군마다 적절한 멀티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그런 건 차치하고서라도 이 종목만 놓고 봤을 때는 보통 영업이익의 한 10배 정도가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적정한 시가총액이라고 본다고 봤을 때, 아직은 디스커버리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 뭐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케미칼이 굉장히 시장에서 빠르게 반응이 오고는 있습니다만, 디스커버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그것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유심히 좀 어쨌든 지켜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보여 계신 분들이라면 전 당연히 홀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찌됐건 뭐 그렇게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도 그렇고 여러가지 그 코로나 관련된 팬데믹이 점점 확산이 좀 안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뭐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코로나가 더 막 확산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지속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자명하기 때문에 빠르게 좀 그 뭐 종식까지는 아니어도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확진자 수가 더 좀 이렇게 확산이 좀 안 돼서 지속적으로 지금 고생하고 계신 이런 뭐 가게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좀 피해를 안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좀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